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33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레인지로버 벨라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2018년에 처음 등장한 레인지로버의 중형 SUV죠. 국내에는 P250 그리고 P400 두 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 오늘 시승할 모델은 P400 HSE 상위 트림으로 시승차를 골라봤습니다. 파워트레인 직렬 6기통 가솔린 인제니움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P400의 400이 최고 출력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최고 출력 400마력의 힘,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대시보드에는 일체의 버튼을 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화면 터치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조절하는데 레인지로버에서는 이 많은 기능의 약 80%를 단 두 번의 버튼 터치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로 그라데이트 그릴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들어와 있는 LED 헤드램프가 상당히 똑똑하고 스마트해졌습니다. 매트릭스 헤드램프보다 3배나 더 많은 LED 램프를 사용을 해서 더 많은 광량으로 더 멀리 더 넓게 비춰주는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헤드램프 적용하고 있고요. 보닛 위에도 이런 부분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265 451 21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죠. 도어 그립은 매립식으로 운전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지만 잘 절제되어 있죠. 과장하거나 좀 오버하는 부분이 없이 잘 절제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게 됩니다. 튀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그 프리미엄 SUV의 절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벨라가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운전석 보고 가시겠습니다. 버튼이 보이시나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비상등 버튼 두 개를 제외하고는 싹 버튼을 뺐습니다. 뚜껑을 덮으면 이 부분도 버튼을 찾을 수 없죠. 파킹 버튼 하나, 나머지 모든 기능은 이 11.4인치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단 두 번 버튼 조작만으로 원하는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약 80% 정도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2.4회전, 2.5회전 돌아가죠. 오프로드 주행을 좀 더 염두에 뒀다면 조금 더 약 3회전까지 락트락 주행이 가도 좋기는 하겠지만 오프로드에 강하기는 하지만 오프로드를 달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면 2.5회전 정도 딱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계기판 정보 패널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빈 패널, 내비게이션, 미디어, 주행 요약, 4x4 운전자 지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죠. 듀얼 다이얼, 싱글 다이얼, 좌측 정보 패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우측 정보 패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펼칠 수도 있고 미디어를 볼 수도 있고요. 운전자 지원 이렇게 펼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8단 자동 변속기를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11.4인치 PB 프로 모니터입니다. 커브드 모니터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커브드 모니터라고 하게 되면 운전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길게 펼쳐져 있는 커브를 생각을 하죠. 이 차 커브드는 배불뚝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 올라온 커브드 모니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커브드니까요. T맵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선 T맵이죠. 카메라 이렇게 각도를 정해서 안에서 밖으로 보는 그런 카메라를 볼 수가 있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결 가능하고요. 이 안에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4x4i 사륜구동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력 전달 계통이 보여지죠. 센터 디퍼렌셜 지금 열려 있죠. 이 서스펜션의 상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뒤 기울기, 좌우 기울기, 해발고도, 방향, 내비게이션 방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센터 디퍼렌셜 록에 잠그고 열려 있는 상태. 엔진 오토 스탑 끌 수가 있고요. 자, ATPC 올트레인 프로그레스 컨트롤
기능입니다. 일종의 저속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오프로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저속 크루즈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 ESC 오프. 주행 모드에서 오프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주행 모드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지상고, 차체 지상고를 오프로드에서 오프로드 2로 이동하죠. 일반일 때는 일반 높이로 낮추고요. 승하차는 좀 더 낮춰줍니다. 로우 트랙션 출발. 오프로드 미끄러운 길이나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 오프로드 로우 트랙션 출발을 하면 부드럽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량 재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전체 길이 4,800, 높이 1,680, 최저지상고 210. 레이아웃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네요. 많은 기능들을. 8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손 안에 쏙 들어옵니다. D에서 한 번 더 내리면 S, 더 내리면 D, 그러니까 DIS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로 수동 변속은 되지 않네요. 두 개 컵홀더, 이쪽에 오버헤드 콘솔 SOS 버튼이 여기 있죠. 두 번 눌러야 됩니다. 한 번 눌러서 커버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눌렀습니다. 깜빡깜빡 하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모드로 긴급지원센터 예. 김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저 누르다가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고객님, 저희는 생명 위급 시 119 신고 대신해드리는 센터입니다. 예. 안전운전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들으셨죠? 119 센터에 대신 신고를 해준다 라는 말씀 들으셨고요. 그만큼 긴급 상황에서 버튼 한 번으로 눌러서 연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에 작동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한 번 바로 누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조금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누른다 보다는 한 번에 바로 누르는 게 낫겠죠.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에 나르는 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오작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긴급 상황에서 바로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 여유 있는 공간 확보했다 싶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자, 차창 한번 누르면 이만큼만 열립니다. 환기를 위해서 이 정도만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르면 이제 내려가고요. 완전히 닫히지는 않고 이만큼 남겨놓고 차창은 열린다. 자, 센터 터널이 제법 높게 솟아 있죠.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그만큼 뒷좌석의 공간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라는 느낌이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각각 하나씩 두 개 들어와 있고요. 12V 전원 아울렛 시가책이죠. 열선 시트 두 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세 단계로 각각 열선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대2 대 4로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접으면 이렇게 해서 바닥에 매트를 좀 깔고 누워서 한숨 잘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석 쪽으로는 넓은 선루프, 뒷좌석 위로는 좁은 선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창은 또 열 수가 있겠죠. 역시 좋은 차는 처음 움직일 때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차 고급이네, 이 차 분위기 있네, 이런 첫인상이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역시 레인지로버 프리미엄 SUV, 영국의 자존심, 이런 느낌들이 진하게 다가오는 거죠.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듯한, 격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만큼 조용하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도로 포장 상태가 썩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을 때에도 부드럽고 무게감 있는 그런 반응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그만큼 차체를 잘 받쳐주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P400 400마력이라는 얘기고요. 직렬 6기통 3.0
가솔린 인제니움 엔진 플러스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으로 파워트레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체 무게가 있죠. 무게감이 있는 가속 반응 느껴지고요. 이를테면 전기자동차의 가속의 느낌이 마치 체인이 풀린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인제니움 엔진 8단 변속기 구성의 이 파워트레인 가속하는 느낌은 약간의 저항이 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좀 흐리죠. 하늘에 구름 많이 끼어 있고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서둘러서 시승을 나왔습니다. 자, 외기온도 33도, 푹푹 찌는 날씨고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먼저 살펴보죠. 제한속도 90에 맞춰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는데요, 살짝 왼쪽으로 굽은 길이죠. 차선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잡으라는 경고 나왔고요. 옆으로 차가 가고 있는데 옆차는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내 차로 중심으로 전방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차간거리는 4, 3, 2, 1 이렇게 4단계로 차간거리를 조절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운전 편하게 맡기고 하는 느낌으로 주행보조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고속주행 안정감, 코너, 그리고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에서 확실하게 그 우수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뭐 일상 주행 영역에서의 주행 시속 100km, 110km 정도의 속도에서는 사륜구동 시스템의 우수성을 피부에 와 닿게 확실하게 느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달린다는 정도의 느낌이겠죠. 하지만 속도를 높여서 고속주행을 한다든지, 혹은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갈 때, 특히 코너에서 한계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 길, 그렇게 거칠지 않게, 거친 느낌이 없게 통과를 하고요. SUV죠.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체 흔들림이 좀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오는 불쾌함 없이 편안하게 그런 빨래판 길도 통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 택하고 쭉쭉 가속을 해봅니다. 역시 헤비급, 플래그십은 아니니까요. 미들급 정도 될까요? 미들급 정도의 박서가 전력 질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힘 있는 질주, 힘 있는 가속 느낄 수가 있고요. 빠른 속도에서도 주행이 안정된 느낌이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 라는 얘기고요. 사륜구동의 특징이겠죠. 자, 시속 100에서 RPM 잠깐 살펴보실까요? 자, 스포츠 모드고요. 약 1500 살짝 넘기고 있죠. 160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 6, 5, 4, 3단 5500 가죠. 8단 1600, 3단 5500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단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소음 정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다 싶고요. 바로 옆에 트럭, 미니밴 같이 달리고 있는데 외부 소음이 그렇게 실내로 파고드는 정도가 아니다. 48V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 최고 출력 400마력인데 공차 중량은 2190kg입니다. 400마력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몸을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끌고 달린다 싶고요. 툭툭 스티어링 휠 흔들어 보는데요, 차체가 그렇게 낭창거리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차체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편안하고 고급진 느낌의 주행 질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동 투 좀 강하게 제동을 해보는데요, 느낌이 앞으로 차박히는 게 아니라 제동을 하면 엉덩이가 뒤로 주저앉으면서 앞뒤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급적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동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댑티브 다이나믹스가 휠 같은 경우에 초당 500회, 그리고 차체는 초당 100회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느 만큼 흔들리는지, 어느 만큼 진동을 받고 있는지, 어느 속도로 달리는지 체크를 하면서 최적의 주행 상태,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 또 에어 서스펜션이 딱 차체를 지탱해 주고 있어서 아주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더 우수한, 더 편안한 승차감, 주행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연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특히 오프로드에서는 차체를 좀 더 많이 끌어올리고요, 고속 주행일 때는 차체를 좀 더 낮춰주고, 승하차할 때 운전자가 좀 더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차체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지만 비싸죠. 확실히 좋은 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고, 또 메인터넌스, 만약에 고장이 발생할 때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차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오프로드에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프로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차 타고 오프로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프로드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죠. 위험이 커집니다. 긁히고 하체가 깨지고 타이어 찢어지고 뭐 이런 위험이 있는데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에 이 차는 너무 비싼 차다라는 얘기죠. 판매 가격이 P400인 경우에 1억 2,420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런 고가의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다쳐서 또 수리비를 지불해야 된다? 감당이 힘든 일이지 싶고요. 이런 데서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레인지로버 아주 오프로드의 롤스로이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오프로드에 강한 차지만, 정작 오프로드에 들어가면 차가 다치고 이럴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오프로드에 들어서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에서 잘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다칠까 두려워서, 또한 수리비가 비싸서 아예 오프로드에 들어설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그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지로버 타고 거친 오프로드를 마음껏 질주하는 분 보시면, 아, 저 친구 진짜 부자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 서스펜션, 어댑티브 다이나믹스, 21인치 타이어, 사륜구동. 이제 코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코너에 도전해 봅니다. 고! 제동, 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좀 빠르게 돌아 나가는데요. 교통 정보를 발령. 좀 부담스러운 속도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유 있게 그래도 코너링을 마무리를 하네요. 차체 높이가 있어서 많이 기울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느낌도 없이, 타이어 마찰음 없이 잘 코너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외기온도 33도, 아스팔트가 상당히 뜨거웠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코너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스펜션, 사륜구동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타이어가 잘 견뎌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경로를 벗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프리미엄 SUV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의 품질, 실내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소재의 고급스러움, 아주 단정한 디자인에서 오는 고급스러움부터가 남다르죠. 절제되어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거기에 더해서 고급스러운 소재,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면서 프리미엄 SUV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400마력의 힘, 극한적인 고성능은 아니지만 일반 운전자들이, 일반 오너들이 즐기기에는 충분한 성능 보여주고 있다 싶고요. 판매 가격 1억 2,420만원, P250은 9천만원이죠. 9,010만원. 조금 비싼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현실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이 차 최고 출력 400마력, 공차 중량 2190km, 마력당 무게 약 5.5kg 됩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5.5초고요 에어컨 끄고요. 다이내믹으로 갑니다. 변속기 S로 가고요. 하나, 둘, 셋. (400마력의) 힘이 결코 간단치는 않네요. 아주 2톤이 넘는 거구를 이끌고 그래도 거침없이 내달리는 어떤 그 가속의 느낌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얼마나 나왔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트립 A 세팅 다시 하고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엔진 오토 스탑,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 들어와 있죠.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의 효율, 8단 자동 변속기의 효율도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부정적 요소, 고출력 대배기량 엔진이다. 그리고 무겁다. 2190kg의 공차 중량,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그래서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9kg로 두 자릿수 연비에 못 미친다 라는 얘기죠. 그 연비운전 하면서 정속주행하는 부분을 두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에서 하위 차선으로 정속주행하는 걸 탓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로에서 제가 정속주행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자유로의 4개 차로, 때로는 5개 차로가 되는데요. 3차로 혹은 4차로를 이용을 해서 정속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통 흐름에 방해될 일은 없겠다라는 얘기죠. 대형 트럭들도 주로 하위 차선에서 이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움직이곤 합니다. 하위 차로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정속주행하는 것, 그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경제운전이 또한 안전운전이기도 하죠. 연료비도 아끼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면 경제운전 하는 것이 맞다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연비주행 하는 모습 좀 답답하게 보셨을 분들, 좀 불편하게 보셨던 분들께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날도 더운데 기분 좋게 유쾌하게 제 영상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자유로 28km, 그리고 동작대교까지 50km, 그리고 약 5km 정도의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교통 상황 괜찮네요. 신호 끊겼고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자, 연비 리터당 9.5가 아니고 9.5리터 per 100km 네요. 리터당 약 10.4km 정도 연비를 보인 거네요.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아주 많은 기능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정해진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실내 온도 23도,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온도 23도. 자, 23도로 바뀌었죠. 정해진 명령어, 약속되어 있는 문장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원하는 기능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도리어가 없다 그러죠. 융통성이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벌써 AI 기반의 자연어 음성인식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수입차가 오히려 좀 불리한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어에는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 이제 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콘솔 커버, 이게 그렇게 기능적일까요? 저는 그냥 하나로 합쳐진 커버가 낫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좁아서 좀 부피가 있는 물건들 넣고 꺼낼 때는 어차피 두 개를 다 열어야 되는데, 두 개가 열렸을 때 분리되어 있으면 오히려 또 좀 불편합니다. 두 군데, 두 곳을 다 잡고 조작을 해야 되고요. 열었는데 하나는 또 놓치면 다쳐버리고요. 커버를 좌우로 분리해서 편리한 점보다는 하나가 아니어서 불편한 점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차 뒤에 앉아서 풍경을,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여름 꽤 덥죠.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레인지로버 벨라와 함께라면 멀리 떠나는 여행이 조금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프리미엄 SUV죠. 그래서 가격도 좀 있지만 그 가격이 아주 멀리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의 가격이어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SUV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존재감을 좀 더 크게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프리미엄 SUV 벨라, 그래서 좀 더 땡기는 고급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